네, 2022년 8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그는 토사구팽 당한다. 오늘의 제 주제입니다. 국힘당이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윤핵관의 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갈등이 컸습니다. 여전히 크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고 그 비대위를 만들기 전에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가 끝나도 대표로 돌아갈 수가 없다. 뭐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둘이 끝까지 대결하는 모양으로 가는 거죠. 이준석과 권성동이 부딪힐수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점점 떨어집니다. 참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구나.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실망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윤핵관에 대한 불만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점점 더 국힘당은 추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씨를 아주 압도적인 승률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로 뽑았습니다. 8건인가 7건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가, 그 중에 몇 개는 분명히 기소가 되고 몇 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뽑아놨습니다. 그런 그가 당대표가 됐고 영수회담을 제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무수석을 보내서 그의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직접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서로 그렇게 대립했고 뭐라 그럴까, 검사와 범죄인 관계 같은데 어떻게 검사가 범죄인을 축하하고 하나의 당 대표로 인정을 하는지. 물론 이재명 씨가 얘기한 영수회담은 완곡히 거절하고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새로운 대표가 만들어지면 그때 여야 대표를 다 모으는 자리에서 만나겠다는 투로 돌리긴 했지만 이재명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이 정치라는 거는 국지적기도 그렇지만은 자기 속을 안 보이잖아요. 그냥 행동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속이 뭘까? 바둑을 뜰 때 저 사람이 저기 한 수를 둔 게 뭐를 하기 위한 포석인가를 계산해서 나는 이렇게 뜨고 그럼 상대도 또 포석을 그걸 또 분석해서 또 뭐 이렇게 뜨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권성동 등 윤핵관을 중요시하는 윤 대통령을 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많은 언론 보도를 안 보고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지금 윤 대통령은요, 국힘당의 후보로 나와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가 처음에 국힘당에 들어오기 전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국힘당은 해처 모여가 될 가능성이 크죠. 국힘당이 따로 후보를 내고 윤석열 씨가 후보로 나와 총선한다 그러면 보수는 무조건 지니까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은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라고 기치를 들면 국힘당이 해체되면서 선별해서 골랐어야 된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덜렁 국힘당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하나 이상했고, 두 번째로 국힘당에 들어올 때 왜 이준석 당대표가 그때 또 원내대표도 지방에 있을 때 들어왔죠.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준석 씨가 없을 때 들어와라. 왜? 진짜 국힘당을 이끌 사람은 윤석열이니까 이준석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아마 윤석열 씨를 불려들였을 겁니다. 그 세력이 저는 윤핵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때부터 틀어져 갖고 이준석 씨가 한때 이제 지방 순천으로 내려가고 그랬다가 윤석열 후보가 내려가서 만나서 다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결국은 지금 또 빵 터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씨는 계속 당대표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대통령이 있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은 이준석 씨는 자기 당대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로 들어와라. 적어도 우리는 당신 쪽으로 헤쳐 보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거고 윤핵관도 못 맞다 했겠죠.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준석 씨가 없는데 당으로 들어오도록 영입하면서 그쪽으로 붙어갖고 일단은 대통령 선거를 치른 동안은 미봉책으로 갔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니까 이준석 밀어내기를 하면서 호가호의 윤 대통령을 얻고 밀어붙이는 거죠. 네. 윤 대통령도 뭐 이준석 씨한테 이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 간에 대통령이 돼갖고 지금 뭘 하려고 해도 당을 장악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창당한 것도 아니고 해초모여 시켜서 만든 당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준석을 밀어내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로운 비대를 만든 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그랬으니 그때 이 사람도 밀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씨는 토사구팽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차도살인지게 남의 칼을 빌려서 상대를 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지금의 여당 국면이 이해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많은 보도와 이런 걸 또 권성동이나 윤핵관이 어떤 행동을 호가호위 한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 씨하고 이제 그 정무수석이 축하차 갔다가 정무수석이 전화를 연결시켜 주니까 그 전에 계속 이재명 씨는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는데 영수회담은 거절하면서 완곡히 거절하면서 국힘당이 여당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무슨 회담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거의 범죄인 저는 뭐 거의 확실하게 범죄인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을 야당 대표로 인정하는 게 참 우스운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검사 출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여당이 저 모양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당이 정비될 때까지는 또 이재명 당대표도 꼭 민생에는 협조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시간을 끌면서 국힘을 정리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다음에 이재명 씨를 여야 대표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만나는 주고 나서 아마 사법적 처리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건 물론 저희 위시풀 띵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만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국힘당이 저렇게 아싸리 판이 되고 있는데도 그걸 방치하는 게 이해가 되죠. 또 이것이 윤 대통령이 상당히 느린 사람이잖아요. 사법시험을 9번 떨어질 때까지도 뭐 그냥 계속 시험 봤다는 건 사실은 낭인이지 낭인. 그런 기다림을 할 수 있는 배심도 있고 뭐 운도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게으른 용의 칼찬 모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영 대급이라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구나 하는 저는 예상이 듭니다. 권성동으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준석을 쳐내고 그러한 권성동을 쳐내면서 윤핵관을 날리고 그렇게 해서 당을 장악하고 그 당을 토대로 그때까지 이재명 씨가 이끄는 민주당은 반 윤석열 투쟁에 나오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하고 한번 여야 대표로서의 다 불러 만나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법적 처리를 해서 어떤 정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 정책을 펴지 않겠나. 전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 그는 토사구팽 당한다. 그 다음은 이재명이다. 네. 제 예측이 계속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의심하면서 보다가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수를 생각할 수 있겠다. 하나 발견한 겁니다. 제 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